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박재군 센터장님,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KDFS, 우리 안전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 두 번째 강좌예요. 우리 이제 백석센터는 최근에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인원도 좀 많이 늘어나고 또 새로운 센터장님 오시고 그래서 우리 백석센터의 가족들 전부 지금 현재 에너지가 넘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2시부터 1시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KDFS는 안전교육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종사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보건 표지 종류를 공부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이렇게 공들여 설치해 준 그 표지를 우리가 이제 잘 모르면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자는 이 내용을 같이 또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자, 소문만 복내 다들 들어보셨죠? 웃는 얼굴에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식구들이 전부 다 환하게 웃는 얼굴, 밝은 얼굴이면은요, 그 대문으로 그냥 그 모든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다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그런 속담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다행히도 백석센터의 식구들은 전부 지금 이 소문만 복내에 어울리는 밝은 얼굴로 지금 전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문만 복내, 웃는 얼굴에 복 들어오는 이 큰 복이 우리 백석센터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고객이 우리를 평가하는 서비스 기준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5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신뢰성, 그리고 이제 확실성, 그리고 이제 실체성, 이해성, 민첩성 이런 5가지를 기준으로 서비스 수준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신뢰성인데요. 이 신뢰성은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거를 좀 큰 틀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기준은요, 확실성인데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여기 지식은 뭐 아는 게 많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백석 빌딩에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면서 고객이 이제 나 이런 업무 때문에 내 여기 좀 물어보려고 왔다고 하면은 그 업무를 직접 해결은 못해도 요 업무는 누가 담당했는다는 건 알고 요 어느 사무실에 어느 분이 이렇게 담당합니다. 요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되는데 이거 관심이 없으면은요 그냥 저쪽 사무실로 가보시라고 이렇게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거 관심을 가지면은 일주일이면 다 파악이 돼요. 일주일이면. 그런데 관심이 없잖아요. 3년이 가도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냥 저쪽 사무실 가보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보내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기왕이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객한테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게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에 대한 예절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신용을 지키고 고객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이제 확실성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실체성인데요. 이 실체성은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이제 시설의 환경이라든지 또 이거 이제 고객이 올 때 맞이하는 그 태도, 또 이제 그런 외모는 이제 뭐 옷을 잘 입은 것보다도 더 이렇게 밝은 얼굴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는 이런 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죠. 다음에는요, 이해성인데요. 이 이해성은
우리가 근무하면서 우리 건물의 업무의 전반적인 거를 좀 이해를 하고 고객과 소통이 잘 되도록, 그래서 이제 고객이 어떤 질문을 하던 어떤 요구를 하든지 반응을 적절하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업무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또 관심도, 고객이 딱 나타났을 때 얼마나 고객에 대한 이렇게 이제 관심을 보이고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드리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이해성에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5번째 기준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열정이 있는지, 이걸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불편이 있을 때 이거를 정말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호응하고 뭔가 반응을 보이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 자세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제 총체적으로 이런 판단을 하는데, 이런 5가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요거를 다 이렇게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이제 표현한다면은 밝은 얼굴에 친절한 자세와 태도를 고객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이 기준 5가지를 이제 같이 알아봤고요. 뭐니 뭐니 해도 고객 서비스에서는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렇게 인재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는 친절한 인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핵심 테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자, 제일 먼저 고객과 인사할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눈을 맞춰야지 인사지, 눈을 안 맞추면 그건 인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눈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자, 이윤희 여사님은 그대로 이렇게 음소거 해제하지 않고요, 그대로 여기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째는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중요해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너무 심각하게 그냥 너무 진지하게 또 이렇게 그냥 무거운 표정이면은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면은 누구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웃는 얼굴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15도 정도 상체를 이렇게 이제 숙이는 겁니다. 15도 정도 상체를 딱 숙이면은 정중한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를 한 다음에는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마디로 여기에는 이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이걸 이제 다 포함해서 묶어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이제 예의가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친절한 인사를 한 세트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금년에는 연초부터 대형 사고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형 사고가 많이 나면서 우리 종사원들은 좀 대형 사고 만나지 않고 안전하게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런 안전 교육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방문해서 하던 교육을 저 이윤희 여사님은 그대로 음소거 해제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재해 발생 사례 유형과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이 거대한 도시를 삼켜버린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초대형 폭발 사고는요, 이리역 참사 사례를 오늘 좀 소환을 해왔습니다. 때는 이제 45년 전이었어요. 1977년도 11월 11일 날 저녁 때 인천을 출발해서 광주로 가는 그 화물열차가 이리역에 이제 막 이렇게 들어섰어요. 근데 이 화물열차에는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제 그 위험물을 1250상자 30톤을 적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이리역에 딱 들어왔어요. 이리역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악몽의 시작은 아주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화약은요, 한국화약의 호송원 신무일 씨가 호송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한국화약은 지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한화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여기서 이 화약을 싣고 오는 이제 호송원 신무일 씨가 이제 호송을 담당을 했는데, 이리역에서 이리 영무원이 여기에 업무를 보는 그 영무원이요, 위험물이 딱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위험물 우선 통과 원칙을 무시하고요. 우리 이렇게 추운데 고생했는데 말이야. 이 추운 날 고생하는데 뭐 막걸리 값이라도 없냐.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봉투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냥 차단을 딱 해놓고 기다리라고 막 이렇게 이제 화를 내면서 이러니까 이제 저 호승원이 답답한 마음에 이제 역 앞에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 또 이렇게 소주를 한 병 마시고 그러고 이제 화양열차로 다시 이제 탔어요. 근데 열차 속이 어두우니까 여기 양초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화약상자 위에다가 이제 딱 세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초는 이제 막 녹아내리면서 여기 이제 점점 줄어들다가 쓰러져가지고 이 화약상자에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초대형 폭발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 폭발 사고로 이리역에 깊이 15m, 직경 30m의 큰 웅덩이가 파일 정도로 대형 폭발이었는데, 이 웅덩이 파인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때 막 지축이 흔들리면서 역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건물 대부분이 막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서 인명 피해가 1,402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이제 피해 가옥이 7,633동이 이제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당장 사람이 못 들어가고 그냥 이재민으로 발생을 한 게 1,674대는 세대는 아예 집으로 못 들어가고요. 7,800여 명의 식구들이 아예 이제 학교 그 대강당으로다가 전부 다 피난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재민이 발생을 한 거죠. 이런 대형 사건이 딱 터지면서 또 한쪽에서 이제 아주 호기심을 유발하는 별난 뉴스가 또 막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이리역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이제 하춘화 쇼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극장 2층이 그냥 통째로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깔려고 다쳐가지고 이제 하춘화 씨가 이제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그날 이제 이 사회를 보던 이주일 씨가 하춘화 씨가 이게 이제 얼른 살려야 되겠다고 들쳐업고 병원으로 내달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사람 살려달라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이제 하면서 보니까, 하춘화 씨는 이제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가 깨나니까는 몸에 뭐 타박상 정도지 크게 다친 데는 없었는데, 오히려 이주일 씨가 더 많이 다친 거예요. 머리통이 막 깨지고 막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아니 더 중환자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얽고 왔냐고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여기서 이주일 씨가 이제 그 아주 이름도 없는 사회자였었는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이타심으로 인정을 받고요. 이게 이제 이 위기에 드러나는 아주 미담으로 이렇게 막 전달이 되면서 이 무명 사회자가 갑자기 그냥 떠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아주 초인류 사회자로 떠가지고요, 아주 못생겨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유명한 말도 남기고 국회의원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금연 홍보대사도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이 하춘화 씨는 지금도 이제 가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어마어마한 대형 재난 속에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뜨는 기회가 됐었고요. 아무튼 이제 이 이리역 참사가 주는 교훈과 예방을 위한 다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리역 참사 사건이 우리 기억에는 거의 다 사라졌어요. 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 다 그때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청소년 기모 다 지내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건이 왜 잊혀졌나 하면은 95년도에 이리시하고 익산군이 통합이 되면서 익산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지금은 익산시로 불리고 익산역이에요. 근데 그때 사고 났던 이리시와 이리역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름 자체가. 그리고요, 촛불은 왜 밝혔을까요? 이 화약 호송원이 계속 이렇게 이제
화약 호송을 해서 다니는데 별 사고가 안 나다 보니까 이 화약이 위험한 물질이 되는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안전의식이 희박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캄캄하다고 촛불을 냅다 그냥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화약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대형 사고가 났고요. 불이 붙으니까 이걸 끌려고 하다가 꺼지질 않으니까는 그냥 나 살겠다고 그냥 팽개치고 내키워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구속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아서 10년 징역을 받고 감옥살이 10년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비해서는 뭐 감옥 적게 사는 거죠. 그리고요, 이 위험물이 딱 들어오면은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리역 직원들이 안 통과를 안 시켜주고 그냥 그 급행료 봉투를 요구했던 이 사람 두 사람은 또 그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10개월 감옥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사고의 그 빌미를 제공했던 책임을 진 거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경각심을 좀 다시 소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례를 좀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특별한 사고 없이라도 사는 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이렇게 이제 지금 안전사고가 없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하는 일터 주변 곳곳에는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까지 뭐 안전에 별일 없었어 이게 아니고요. 정말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걸 늘 살피고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좀 철저히 공부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서 숙지를 해가지고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지켜야만 나도 안전하고 우리 동료도 안전하고 우리가 근무하는 이 KT 건물에 왕래하는 모든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우리 일터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가정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럿이 참여하고 계신 우리 백석센터의 우리 센터장님과 전체 인원도 전부 다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제 해설에 한 건 더 소개해 드릴게요. 나무에 가지치기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다리 한쪽 다리가 땅속으로 쑥 들어가면서 균형을 잃고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유는 단단한 위치에 안전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단단한 위치에 안전하게 설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고가 이제 났고요. 그다음에 이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 올라가면 한 사람은 밑에서 사다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2인 1조가 아니어서 이런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원이 김정배 소장님 늘 걱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혼자 계셔가지고 2인 1조를 어떡하나 이제 걱정했는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해가지고 지금 잘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개인보호 장비,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이거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급이 되기까지는 회사 책임이고요. 이 지급받은 걸 사용하는 거는 우리 근무자 종사원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지급받은 거 어디에 보관돼 있나 늘 살펴보시고 필요한 때에는 필히 착용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작업 중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도자를 배치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위험했고요. 또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는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자세도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다치는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걸 참고를 해주세요. 제 해설에 한 건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옥내 계단 내려가다가 이게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으로 이제 사망을 했어요. 이 경비원이 지하 1층으로 순찰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바로 넘어진 자리는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지하를 향해서 내려가다가 그냥 발을 헛디디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중심을 잃고 넘어졌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연세가 드신 분인데 우리 연세 드셨다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는 50대 이상이면 다 연세 좀 드셨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음주하시죠? 흡연하시죠? 노화로다가 이제 성인병도 생기죠? 퇴행성 질환이 와가지고 온몸에 이 뼘마디가 다 정상이 아니고 조금씩 불편해지는 게 이 시대거든요. 이 시기에는 정말 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때가 되면 이제 반사신경이 조금씩 둔화가 되고요. 균형 감각이 퇴화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좀 젊은 사람들은 이제 덜 다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연세 드시고 하면은 균형 감각이 조금씩 퇴화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쓰러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머리 부위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땅에 부딪히면서 바닥에 부딪히면서 뇌진탕으로 이제 죽었는데,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우리가 늘 이 균형 감각을 지켜나가기 위한 운동과 이런 이제 몸 상태,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절대 슬리퍼를 착용한 상태로는 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루 종일 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구두를 신고 있으면 막 이렇게 갑갑하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혹시 책상에 앉아 있는 동안에 슬리퍼를 신었어도 일어나서 이동할 때는 무조건 안전화를 신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신어야만 이렇게 이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경비실에서 이제 그 순찰을 지금 이제 시간 맞춰서 정확하게 하는 게 이렇게 필요해가지고 막 어떤 때는 막 서둘러서 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위험해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안전을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복도에서 또 이제 계단에서 여기 이제 좀 밝은 빛을 이렇게 좀 비춰줘야 헛디디는 일이 적은데, 우리 이제 이렇게 순찰하다 보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지하 계단이 캄캄할 수가 있어요. 전등이 갑자기 이제 끊어지거나 고장 나가지고 캄캄할 때는 이 통행을 딱 중단을 하고 그 조명을 먼저 고치거나 하여튼 대책을 해서 환하게 밝힌 다음에 이동을 해야 돼요. 그때는 순찰 시간 좀 이렇게 이제 덜 맞아도 그거는 정확하게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이걸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전혀 예상을 못한 곳에서 캄캄한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전등을 필히 지참을 하고 이렇게 이제 순찰을 가셔야만 안전하게 업무 직무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켜주세요. 다음에는요,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 뭐 대략 아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이거를 공부를 해서 확실하게 내 걸로 해 놓으셔야 만약의 경우에 그 당황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상황이 평생 한 번도 안 오면 좋죠. 그러나 그 부득이 예상치 못하게 왔을 때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합니다. 네, 우리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을 이렇게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런 화재를 만났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 발견하면은 불이하고 소리를 크게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옆에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같이 알아야 대피를 하던 같이 불을 끄든 이렇게 이제 같이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위험을 전파하느라고 불이하고 외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소방서에 119 신고를 즉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불을 우리가 이제 더 커지기 전에 끌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못 끄고 확대가 될지 모르지만은 빨리 신고를 해야만 이렇게 이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서 이렇게 이제 119를 이제 신고를 하는데, 이때 침착하셔야 돼요. 정말 처음 당하는 일이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신고 좀 소방서 신고 좀 해달라 그러면 아니 그 119가 몇 번이냐고 119가 막 하면서 119가 전화번호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당황해서 막 서두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침착하게 소방서에 119 눌러서 신고를 하는 거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화기를 갖다가 이렇게 딱 쓰는데요. 제일 첫 번째 이제 안전핀을 뽑는 게 첫 번째 1단계죠. 여기 있는 그 손잡이 옆에 있는 요 안전핀 요거를 이제 뽑아 가지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다음에는 소화기 나오는 분출 노즐을 이렇게 잡는데 불을 향해서 이걸 잡아줍니다. 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잘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3단계는요. 3단계는 여기 안전핀을 뽑았기 때문에 이 손잡이가 잡혀집니다. 그래서 소화기에 이제 손잡이를 꽉 움켜쥐면은 이 소화액이 여기서 이렇게 쫙 이제 분출이 되거든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불을 끌 때는 바람을 등지고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로 쓸듯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불을 꺼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 화재 대비해서는 화재 등급을 분류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화재 분류는 이제 A급은 종이나 나무나 섬유 같은 것들이, 옷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A급에 분류가 돼요. A급으로 분류하고요. 두 번째 이제 B급은 유류 화재를
이 기름 때문에 일어난 이런 화재를 이제 B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C급은 전기 화재를 우리가 이제 C급으로 분류를 하죠. 요즘에 이제 이 전기 화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전기가 위험물이 돼버렸는데요. 이렇게 A, B, C급으로 이제 나누어서 구분하는 거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소화기가 ABC 소화기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거는 A급, B급, C급 모두에 사용 가능하다는 표현으로 이제 ABC 소화기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재 ABC급 소화기를 다 사용 가능한 ABC 소화기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전부 비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소화에 필요한 분말약재가 들어 이제 분말 소화기를 우리가 주로 쓰는데요. 이 분말 소화기에는 여기 시계바늘 같은 요 압력계가 여기 이제 달려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추가압식 소화기예요. 지금 우리 KT 건물에는 다 교체가 돼가지고 추가압식 소화기가 다 비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 KT 건물 말고 집에서 주변에서 요 시계 같은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20년 전에 이미 생산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다 포장기 기기가 용기가 많이 사고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혹시 동네에서 눈에 띄면은 이거는 생산된 지 20년 넘은 건데 이거 못 쓴다, 교체를 해라, 이렇게 해야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화재 대응할 때 이 할원 소화기가 이제 있는데요. 이 할원 소화기는 이 할로겐 화합물을 사용을 하는데 이건 이제 필요한 데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주 고압 그 정밀 기계, 첨단 기계 있는 데는 이게 필요해가지고 그게 여기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냉각 소화 효과를 보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이 CO2 소화기도 있는데요. 이것도 아주 정밀 기계, 첨단 기계가 있는 데는 이게 이제 비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따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게 비치되어 있는 이 정밀 기계가 있는 장소에는 요런 데는 이제 이 할원 소화기나 CO2 소화기를 사용을 해서 불을 끄면은 잔존물이 남지 않는 거예요. 이 분말 소화기는 끄고 나면은 분말 가루가 이제 거기 막 남아가지고 이렇게 2차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첨단 기계, 정밀 기계가 있는 데는 이 할원 소화기나 CO2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말 소화기는 이제 2차 피해 입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특별한 장소에만 이게 이제 비치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소화기 사용법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소화기를 이제 사용할 때는 요 손잡이 보이시죠? 요 손잡이가 요게 이제 요 작은 손잡이가 안전핀인데요. 요 안전핀을 1단계가 안전핀을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요 소화액이 분출되는 이 노즐을 딱 불을 향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이걸 잡아줘야만 이게 이제 제대로 불 끄는 대로 가고요. 이걸 안 잡아주고 그냥 내뿜으면은 이게 막 휘두르면서 이렇게 그냥 엉망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걸 딱 잡아주는 게 요 노즐을 딱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3단계로 이제 요게요. 여기 안전핀을 뽑았기 때문에 이 손잡이를 꽉 움켜쥘 수 있어요. 움켜쥐면은 요 소화액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불을 끌 때는 바람을 등지는 게 필요해요. 왜 바람을 등져야 되나? 혹시 야외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때는 바람을 등져야지 바람을 향해서 그쪽에 서면은 불꽃이 나한테로 오고 이 소화액이 제대로 불 있는 대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바람을 등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비로 쓰듯이 이렇게 비로 쓰듯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꺼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소화기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이 뉴스가 요즘엔 자주 많이 나와요. 심정지 된 거를 이렇게 이제 갑자기 길 가다가 쓰러진 할머니의 목숨을 응급처치를 해서 구해준 이제 그 여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거를 이렇게 이제 할머니한테 시행을 해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서 살려낸 이런 뉴스가 나오고요. 그 또 심폐소생술을 집에서 아빠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응급처치를 아버지한테 해가지고 아빠를 살려내는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악 연주회에서 이 지휘자가 갑자기 그냥 심정지돼서 쓰러진 거를 그 관중석에서 맨 앞에 있던 분이 뛰쳐나와가지고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려낸 이런 사례들이 이제 뉴스를 많이 타고 나와요. 그런데 이런 일이 평생 한 번도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한테 닥쳤을 때
이거를 그냥 막 발만 동동 굴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 내가 이런 사고를 이제 직장에서 옆에 있는 동료가 이런 상황을 만났다. 그때 내가 동료를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막 그 너무 부담감을 느껴서 포기하고 그냥 119만 부르고 기다릴 게 아니라 응급처치를 해서 살려낼 수 있는, 살려내겠다는 그런 마음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내가 당했을 때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서로 이렇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심정지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생존 사슬이라고요. 5가지 단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잘 활용이 돼야 돼요. 우리가 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안전교육 때 이런 공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이제 신속하게 신고를 해서 119의 도움을 또 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또 이제 신속한 제세동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깨나고 하면은 또 이렇게 이제 전문 의료기관으로 후송해서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치료를 받는 이런 일련의 5가지 단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잘 효과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 이제 왜 제가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나 하면은요. 직장에서 동료만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집에서 갑자기 그냥 우리 뭐 남편이 쓰러졌다. 또 우리 아내가 쓰러졌다. 아니면은 우리 아들, 딸이 쓰러져서 이걸 좀 살려내야 되겠다. 이런 엄청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심정지가 발생된 장소를 질병관리청이 통계를 해가지고 발표한 걸 보니까 제일 많이 일어난 장소가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공공장소와 이제 비공공장소로 이런 순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요, 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과감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상황을 뭐 누구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처음. 그런데 그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거를 살려내야 되겠다. 응?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을 때와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생존율이 3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확률이 3배나 높아지는데 그 저기 좀 약간 부담스럽고 뭐 이렇게 해도 해야 되겠죠. 두려운 마음이 있어도. 예. 기본소생술은 이제 이런 순서가 돼요. 제일 먼저 그 쓰러진 분의 반응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요청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 그 자동심장 충격기로 이렇게 제세동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심폐소생술, 이 가슴압박 소생술만 이렇게 제대로 잘 해도 이렇게 이제 좋은데 여기 이것만 집중해서 꼭 하시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요거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이제 그 인공호흡은 또 이렇게 이제 직장 동료 간에 남녀 간에 또 입을 맞추고 막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하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슴 압박 소생술만 제대로 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이제 강조해 드리고요. 예, 일단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가 왔다. 그럼 이때는요. 일단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면서 어깨를 이렇게 약간 툭툭 치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반응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너무 심하게 흔들면 안 되고요. 또 이렇게 이제 머리나 목이나 이런 데 큰 상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이렇게 이제 흔들거나 너무 많이 충격을 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화재 사고나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환자를 옮겨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이제 그 쓰러진 사람이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이제 내가 KDF에서 안전교육 받으면서 내가 응급처치 공부했는데 내가 응급처치를 시행을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동의를 구하고 하면 좋고요. 의식이 없다. 그때는 이제 그 같이 온 동행인이 있으면 동행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동행인도 없다. 그때 이제 동의를 얻은 걸로 간주하고 응급처치를 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이제 그 쓰러진 재해자가 이렇게 이제 발생을 했으면은 그 반응을 확인하는 거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제 확인을 툭툭 치면서 해가지고 반응이 없다. 이건 뭐 심장마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거는 이제 심장마비가 이제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심장마비 같습니다. 119 신고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탁을 할 때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누구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우리 이렇게 이제 옆에 계신 분한테 우리 저 김정배 소장님 우리 소방서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누구 딱 지명을 해가지고 신고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면은 누가 해겠지 뭐 그러고 그냥 막연히 이게 기다리거나 또 동시에 막 한꺼번에 쫙 걸려가면은 이제 또 부하가 이제 걸리겠죠. 그래서 한 분한테 부탁을 하고요. 또 한 분은 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이제 있으면 갖다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 백석 빌딩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혹시 비치돼 있나요? 있으면은 여기 표시해 주시고요. 없으면은 예, 있군요. 비치돼 있군요. 예, 예. 아직 안 됐군요. 예, 예. 아마 앞으로 이제 빛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인원이 많이 있는 데는 필수로 이제 설치하도록 이제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요. 단계적으로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특정인 지명해서 신고를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제 천상 내가 그냥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가 이제 비치가 됐다. 그러면은 그 건물 내에 근무하는 모든 정사원들이 그 위치를 알고 또 사용법을 공부를 미리 해두시는 게 필요해요. 자, 이제 먼저 호흡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지, 숨 쉬는 것까지 완전히 멈춰버렸는지 이걸 이제 확인을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로 들어가는데 이 가슴 압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하려면은 이렇게 이제 환자 옆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두 손을 갖다가 얹는데 먼저 한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이제 90도로 꺾어 손을 얹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손을 같이 힘을 보태기 위해서 갖다 여기다 같이 얹으면서 깍지를 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슴뼈 갈라지는 부분이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걸 눌러주는데 눌러주는 깊이는 5cm예요. 이 손가락 두 마디 요게 그 5cm 두께거든요. 요만큼 두께로다가 이걸 눌러주는데 그 이상은 눌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는데 중요한 거는요. 누를 때보다 뗄 적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꽉꽉 잡고 이렇게 눌러주려고 했지만은 누르는 순간에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눌렀다가 들어 올리면서 열어줄 때 이 혈액이 여기 이제 잘 돌게끔 이렇게 이제 시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압박 속도는 이제 분당 100회에서 120회. 그러니까 1초에 2번 정도 이렇게 이제 눌러주는데 깊이는 5cm고요. 이렇게 이제 누를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짝 눌렀다가 떼 올릴 적에 이렇게 이제 혈류가 심장에 이렇게 순환되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압박보다 이완이 중요하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공호흡은 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이 작업을 이제 한다면 이제 한 사람은 가슴 압박을 하고 한 사람은 인공호흡을 하면 좋겠어요. 인공호흡을 할 때는 턱을 들어 올리면서 머리를 뒤로 젖혀가지고 이 기도를 열어서 확보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기도를 열어주는 거죠. 목구멍에 숨구멍을. 그리고 이제 여기 코를 잡아줘야 됩니다. 코를 잡아주지 않으면은 입에다 공기를 넣어줬을 때 코로 그냥 나와버리기 때문에 코를 이제 잡아주고요. 코를 막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입에다가 이제 그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데 이때 이게 불어 넣어주는 게 가슴에 효과가 있는지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인공호흡인데 이 인공호흡이 좀 어렵겠다 생각하면은 가슴 압박만 이렇게 해주셔도 충분히 효과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슴 압박 30회 그리고 이제 인공호흡 2회 이러면서 5주기씩 이렇게 이제 교대로 이렇게 시행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웬만하면은 거의 다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이제 중단할 때는요. 이제 그 쓰러졌던 사람이 이제 자신이 스스로 호흡을 하고 순환이 회복되었을 때 중단하고요. 아니면 이제 의료기관 종사자가 전문가가 와서 인수인계했을 때 이제 중단해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다가 너무 지쳐서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됐다 할 때는 잠깐 쉬어가지고 회복해서 다시 시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동 심장 충격기 이거는 이제 꼭 공부를 해둬야 되는 게요. 이런 이제 옆에 내가 이제 뭐 가족과 함께 이동을 하다가 사람 많이 있는 곳에서 갑자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자동 심장 충격기 제세동기를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용을 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경험이 전혀 이렇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막상 닥쳤을 때는요.
용감하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정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심장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고 이제 가늘게 떨고만 있는 이런 상태가 왔을 때 이걸 심실세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심실세동 시에 일정량의 전기 충격을 가해가지고 심장의 리듬을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키는 그런 장비예요. 그래서 이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온오프 스위치만 이렇게 딱 누르면은 거기서 안내 방송이 나오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그 조치하는 게 아주 심플하고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데요. 이 심폐소생을 위해서 이제 응급장비는 이런 공항이나 호텔이나 지하철이나 공연장이나 어디나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KT 건물들도 지금 이제 서서히 단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갖춰 나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법을 공부를 미리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해요. 네. 자, 그리고요. 이 자동 심장 충격기 하나 그거 뭐 해본 적도 없고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아니고요. 그 전원 버튼만 딱 눌러주면 이제 순서에 맞게 안내 방송이 나온다는 거. 그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전혀 두려워만 하지 말고 시행을 해야 될 경우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내 발을 내딛는 거예요. 자, 자동 심장 충격기는요. 일단 전원을 딱 켜주면은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패드를 붙여주는데 이 패드를 두 개의 패드가 있어요. 1번, 2번이. 1번 패드는 오른쪽 요 빗장뼈 바로 아래 요 가슴 여기에 요 젖꼭지 위에 여기다 붙여주시고요. 또 이제 그 두 번째 패드는 왼쪽 젖꼭지 옆에 겨드랑이 밑으로 이쪽에다 붙여줍니다. 왜 여기다 붙여줄까요? 요 1번과 2번 사이에 여기 심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장에 이렇게 이제 전기 충격을 조금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만약에 붙이는 자리에 이물질이 있으면 그걸 다 이렇게 제거를 한 다음에 이 패드를 부착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가 심장 리듬을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요때에는 사람들이 이거를 막 만지거나 흔들지 않고 좀 딱 손을 띄고 이렇게 요거만 기계만 동작을 시켜야만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자동 심장 충격기가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을 합니다.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자동 심장 충격기에 이렇게 제세동 버튼이 반짝반짝 깜빡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깜빡이는 거는 눌러 달라는 표시거든요. 그거 이제 눌러주면 되는 거고요. 요때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사람을 건드리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이거와 곁들여서 또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이제 2분마다 다시 리듬을 분석해서 재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이제 가슴 압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19 구급대 그쪽에 이제 소방대원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런 조치를 그냥 시작한 김에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는 안전보건 표지 종류를 공부하겠습니다. 안전보건 표지는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금지 표시가 있어요. 두 번째는 경고 표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시 표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내 표지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관계자의 출입 금지 이런 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금지 표시는 빨간 원에 빨간 빗금이 그어져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금지하라는 거죠. 출입 금지 그러면 출입하는 거 안 되는 거고 보행 금지하면 보행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금지 표시구나. 이건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엔 경고 표시가 있습니다. 금지보다 조금 더 강한 거죠. 여기 더 위험하다. 응? 인화성 물질 경고 이런 거는요. 빨간 마른 목골 테두리가 이렇게 있는 게 또 경고 표시고요. 또 방사성 물질 경고 이런 경우는 노랑 바탕에 검정 삼각형 표가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경고구나. 이건 더 위험한 거구나. 이렇게 알고 대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시표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세요. 이런 이제 지시표지인데 우리한테는 이제 보통 뭐 여기 안전모 착용하세요. 그러면은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는 겁니다. 안전모를 왜 착용하라 그랬을까요? 천장에서 뭐가 막 떨어질 수도 있고 넘어져 머리를 깨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이런 표시가 이제 설치되어 있고요. 또 귀마개를 착용하세요. 이거는 소음이 심한 데서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보안경을 착용하세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뭐 이제 낙스 같은 뭐 화합물을
또 화공약품 화합물을 이렇게 사용을 할 때는 그게 튀어서 눈에 들어가면은 눈에 실명할 수 있으니까 이 보안경을 필히 쓰라는 거거든요. 보안경이 갑갑하고 불편해도 쓰라고 하면 이거 써야 돼요. 그렇게 실천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방독 마스크 쓰라고 할 때는 이것도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복을 착용하시라든지 안전장갑, 안전화 이런 걸 착용하라고 지시가 있을 때는 이걸 실행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는 이제 안내 표지가 있어요. 알려주는 거죠. 이 알려주는 거는 이제 요거 활용하시라는 거죠. 여기 응급구호가 설치되어 있는 곳, 들 것이 있는 곳, 세안장치가 있는 곳, 비상용 기구가 있는 곳, 이런 거를 이제 안내해주는 안내 표지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험이 닥쳤을 때는 막 찾아 헤맬 수가 있는데 비상구 표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왼쪽에 비상구 있습니다. 오른쪽에 비상구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 표지가 의미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여기 활용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형 재난이 닥쳤을 때는 당황해서 막 뭐가 뭔지 모르고 막 헤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표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는요. 위험물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에 그 관계자가 아니면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성면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다, 발암 물질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다, 이거를 이렇게 이제 알려주면서 여기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라. 관계자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 있고요. 관계자가 아니면은 여기 이제 출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인류의 행복을 위한 황금률이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대접을 먼저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교통규칙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면 그 교통사고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싶으면 교통규칙을 잘 지키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신선식품, 신선과일, 신선야채 이런 거를 많이 섭취를 하고 신선한 공기 많이 섭취해가면서 건강유지를 잘 해나가자는 거고요. 자, 이렇게 체력관리, 건강관리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결과는 정직하게 내 건강으로 돌아와 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안전장비가 이렇게 쭉 지급이 돼 있다면 요거 필요한 거 꼭 작업 시간에 요거를 꼭 활용을 해서 이 안전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준수를 하면 지킨 만큼 내가 안전하게 지킴받을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좀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행복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료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또 먼저 동료를 섬기고 먼저 고객을 섬기고 먼저 웃는 얼굴로 주변을 밝고 환하게 만들고 먼저 남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 복이 다 나한테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걸 먼저 열심히 실천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우리 이제 이 안전이 꼭 나 자신을 위한 안전입니다. 이 안전이 뭐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의 먼저 안전을 지키고 내가 안전해야 우리 동료도 안전하고 우리 또 우리 건물을 이용하는 고객이 안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 안전을 강조한다고 해서 너무 떨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먼저 긍정 에너지를 듬뿍 담으셔요, 몸에. 그래서 우리 이제 백석센터 우리 박재건 센터장님은 정말 긍정 에너지를 많이 담아주시는 분이세요. 그 센터장님께도 긍정 에너지도 듬뿍 받으시고 또 우리 KDFS의 황욱정 사장님은 정말 전 종사원들한테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달해주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긍정 에너지를 듬뿍 담아가지고 안전수칙 철저히 지키고 정리정돈 철저히 하고 체력 관리도 열심히 잘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전한 일터, 컨디션 좋은 상태로 일을 해가지고 안전수칙도 잘 지켜서 이 안전이 행복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되겠는데요.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모두 또 우리 특히 우리 백석센터의 가족 모두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제 오늘 교육 끝나면은 제가 이제 몇몇 분한테 설문서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 설문서 받으신 분은 좀 회신을 좀 부탁드릴게요. 바로 그렇게 하면 이제 교육이 종료됩니다. 자, 오늘 저하고 만난 김에 한번 우리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저 백석센터 화이팅 제가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백석센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최고하겠습니다. 우리 백석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백석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자, 수고하신 이덕민 네. 교수님한테 박수로. 네, 네, 우리 박재근 센터장님, 격려 말씀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받으신 교육들 잘 기억하시고 또 실천해서 행복하고 좋은 일터 한번 만들어 가 보도록 전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항상 자주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고 또 여기 찾아오셔서 교육도 많이 해주십시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재근 센터장님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요.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백석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KDFS 안전TV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